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환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께 사진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상식에서부터 직접 촬영하실 때 어떻게 하면 원하는 사진을 효율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교육 영상은 총 2편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번 첫 영상에서는 사진에 대한 기초 상식과 촬영하기 전에 알아두면 도움될 내용들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 편에서는 촬영 이후에 사진 편집에 대해서 여러가지 꿀팁들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진행 순서는 우선 사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빛, 그리고 색, 픽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카메라의 작동 원리와 종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촬영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카메라 여러가지 옵션에 대한 설명과 촬영 구도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카메라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 느끼는 여러가지 사물의 모습들을 디지털화해서 이미지로 저장을 하는 장치입니다. 카메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눈으로 보는 사물들을 똑같이 이미지로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훨씬 카메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화면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픽셀이라고 합니다. 보통 화소라고도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사진이나 동영상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각 픽셀에 빨강, 초록, 파랑색을 기본으로 하는 색깔을 입히고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미지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화면에 픽셀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화질의 이미지가 되는 것이겠죠. 보통 화질을 얘기할 때 해상도라는 말을 씁니다. 몇 개의 픽셀 혹은 화소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가로와 세로의 이미지 비율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해상도에서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에 가장 높은 화질로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게 하고, 화질을 선택한 옵션 자체가 없어졌을 정도로 메모리 카드의 가격이 저렴해지고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등 개인 저장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동영상이 아니고서는 사진은 되도록 가장 높은 숫자를 선택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편집을 하거나 잘라서 쓰더라도 화질이 떨어지는 걱정을 덜 하게 되겠죠. 초기의 카메라는 필름을 넣어서 필름에 빛을 쬐어서 완성을 시키는 형태였어요. 그러다가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미지 센서가 개발이 되고 SLR, DSLR 이렇게 이어서 미러리스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로 발전이 되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미러리스가 왜 미러리스라고 불리는지 아시면 좀 흥미를 느끼실 것 같은데요. 초창기 카메라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렌즈에서 빛을 받아서 사진을 찍는데 사람이 이제 눈으로 어떻게 찍을지 구도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뷰파인더를 통해서 위치를 잘 잡은 후에 셔터를 눌러야 할 텐데요. 문제는 뷰파인더의 위치와 카메라 렌즈의 위치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카메라 안에다가 거울을 갖다 대고 이것을 통해서 반사해서 들어오는 사물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구도를 잡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이렇게 등장한 것이 싱글 렌즈 리플렉스, 즉 반사 거울을 갖다 대었다. 앞글자를 따서 SLR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방식이 생겨나면서 앞에 D가 붙어서 DSLR 이렇게 된 것인데요. DSLR 카메라 이후에 디지털 방식으로 파일로 저장하게 되니까 필름이 필요 없게 돼서 필름이 빠지게 되겠죠. 그러자 필름의 빈자리와 반사 거울이 불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것이 미러리스 카메라, 즉 거울이 없는 카메라가 개발이 된 것입니다. 일부 사진가들 사이에서 DSLR과 미러리스 카메라를 두고 어떤 것이 낫느냐에 대한 논쟁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기능적으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가 낫냐는 문제는 성능에 대한 이야기이기보다는 취향에 따른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카메라가 워낙에 자동으로 설정하고 찍어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경우가 없지만 사실 카메라도 기계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과는 차이가 있고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촬영하시기 전에 환경에 따른 카메라의 설정을 바꿔줘야 좀 더 정확한 사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통 카메라를 촬영을 할 때 설정을 해줘야 되는 옵션으로 보통 이제 노출이라고 얘기하는 ISO, 조리개, 셔터 스피드 이 세 가지를 우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설정에 대해서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만 마시고요. 이 실제 촬영을 하시면서 각 옵션들을 변경해 보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눈으로 확인하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스마트폰에서도 전문가 모드를 활용을 해서 각 옵션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한 번씩 조작을 해 보시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해드려서 빛의 양을 조절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햇볕이 너무 밝아서 혹은 반대로 카메라로 보이는 피사체가 어두워서 옵션을 조절하면서 가장 적절한 밝기로 촬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열어놓으면 먼지가 끼거나 뭐 노이즈가 끼거나 하얗게 된다거나 피사체에 뭐 잔상이 남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수치를 너무 낮추면 그만큼 빛의 양이 적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까맣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으로 촬영을 한번 해보시고 각 옵션들을 조절을 해보시면서 촬영을 해보신 후에 이것들을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나름 재미있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노출과 함께 중요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요소가 화이트 밸런스라는 요소인데요. 사람의 눈은 이제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바로 생각을 하면서 보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더라도 사물이 어떤 색을 갖고 있는지 인지를 이미 하고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카메라는 이제 기계이기 때문에 환경이 바뀔 때마다 피사체의 색을 다르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워낙에 자동으로 놓고 찍어도 잘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사람의 눈과 카메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촬영을 하는 환경이 실내인지 낮이 아닌 밤인지 밤이나 새벽인지 특정한 테마를 가진 세트장인지에 따라서 카메라가 제대로 색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메라의 구도에 대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원칙이 있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무엇을 찍을 것인지 누구와 혹은 어떤 사물과 어떤 배경과 함께 담을 것인지에 따라서 구도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사진을 그동안 찍어 오셨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많은 작품을 감상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이제 미디어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은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구도는 알아서 잘 잡고 계셨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여백에 대해서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정도입니다. 너무 찍고 싶은 인물이나 사물을 화면에 가득 담으시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고, 좀 더 배경을 위해서 여유 있게 찍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점, 그리고 인물의 시선에 따라서 여백을 좀 더 여유 있게 주시는 게 좋겠다는 점, 이 정도만 이제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시면 요 좋은 작품을 많이 담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카메라만 가지고 촬영을 많이 다니시는데 촬영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보조 도구들을 활용하신다면 훨씬 더 예쁜 사진을 촬영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삼각대가 있죠. 카메라를 장시간 들고 다니거나 무거운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사람의 손이 떨리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각대를 활용하면 더 선명하고 정확한 구도로 사진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초보자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짐이 된다는 생각으로 상대적으로 너무 작은 삼각대를 준비했다가 무게를 못 이겨서 자꾸 넘어지는 상황, 그리고 삼각대로 지지만 해놓고 수평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다가 사진이 이제 기울어지게 찍혀가지고 난감해졌던 뭐 이런 상황이 생각이 납니다. 꼭 유념하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로 반사판인데요. 햇볕이 내리쬐는 날에는 이제 그림자가 문제가 되곤 해요. 인물을 이쁘게 찍고 싶은데 코 밑에, 턱 밑에, 눈썹 밑에 등 그림자가 져서 난감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반사판입니다. 반사판은 굳이 파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하게 두꺼운 종이에다가 이제 호일을 씌워서 만들어 쓰기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이 존재하는데 뭐 없다고 해서 이제 실망할 것은 아니고요. 촬영하시기 전에
꼭 주변을 둘러보시는 습관을 이제 들이시는 게 좋아요. 좀 더 안정된 촬영을 위해서 나무나 벽 등 기댈 곳은 있는지, 바위나 책상에 팔꿈치로 삼각대를 만들어서 촬영을 한다거나, TV나 영화에서처럼 이제 손으로 네모를 만들어서 카메라에 어떻게 담기는지 좀 미리 구도를 잡아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고요. 이게 훈련이 잘 되면 나중에는 굳이 뭐 손으로 네모를 만들지 않아도 눈으로만 봐도 자동으로 눈앞에 이제 가상의 네모가 그려지는 이런 경지에 이르시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제 1편의 수업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 거고요. 다음 2편에서는 사진을 편집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